잠시 후 무익하고 덜 찬 방송, 서울말 하는 경상도 언니들과 함께하는 절래, 졸라, 전라동화, 절절동 43화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 사는 그게 뭐야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양에 사는 왜 저래입니다. 네, 혼날 준비하시고요. 싸울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박절래입니다. 전 잘했죠? 앞에 박수 안 쳤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집중했을 거야. 왜 저래입니다. 어차피 그거 다 텀 없애주실 거예요. 아니, 다 없앨 거예요. 나 진짜. 함양에 사는 왜 저래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이런 말. 안녕하세요. 함해저래입니다. 함 양도 나오기 전에 함절래입니다. 함절래입니다. 이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이제 화장실 가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둘이 친구랑 같이 있다가, 이제 친구가 화장실을 가겠다, 내가.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빨리 갔다 와라 그러면, 아니면 우리 여기서 회사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그냥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 자기 급해서 화장실 가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빨리 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화장실을 갔다가 한 30분이 걸린 거지,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그래서 볼일 보고 나왔더니 이제 이 친구가, 야, 너 지금 30분이나 화장실에 있었던 거 알고 있냐? 너가 얼마나 비싼 똥을 쌌는지 알고 있냐? 그래서 거기가 무슨 백화점이었어가지고 주차비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30분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30분을 만큼을 더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안 내도 될 주차비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몇천 원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몇천 원짜리 똥을 싼 걸 알고 있냐? 비싼 똥을 싼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외절애님이 생각이 났어요. 외절애님이 정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오. 정말 변비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허. 변비가 없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변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바깥에서 볼일 잘 못 보는 편이라. 저희 시작부터 막 변비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더러운 거 조회수 같은데.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또 똥을 좋아하시는구나, 또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거나 하면, 그런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으면 화장실을 못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서. 외절애님은 정말 신경 안 쓰고 아무 데서나 화장실을 잘 가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만나기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내가 그 앞에 가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서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왔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냥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영역 표시를 하는 타입이시군요. 늘 하세요. 늘 어딜 가나 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생각이 나서 아, 의절애님은 정말 비싼 똥은 싼 적이 없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한 30분 걸릴 것 같으면은 그냥 이제 집에 도착해서 싸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면 집에 도착해서 싸면은 훨씬 더 이렇게 똥이 바깥으로 이제 외출하는데 본인 시간이 짧을 텐데 30분 동안 뭘 하신 건지 되게. 근데 또 사람들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쵸. 좀 나름대로 좋아하는 공간에 가면은 또 그게 막 활발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기쁘고 흥분된 나머지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예를 들면 책 좋아하는 사람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면은 이상하게 마렵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쇼핑몰이나 백화점 갔을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지금 너무 즐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갈 수도 있다는 점. 그렇군요. 네. 아마 외제래님은 이제 밖에 산책만 나가면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그래서 새로운 장소만 가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항상 새로운 장소에 화장실을 항상 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분이 좋아서였는지는 몰랐네요. 그냥 그때마다 타이밍이 참 잘 맞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디든 새로운 공간에 가면 항상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장실을 다녀오면 조금 긴장감이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뭐 시험 치러 가면 꼭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또 긴장을 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 네, 외절의 탐구 생활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예민한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남들보다 좀 예민하고 감수성도 뛰어나고 뭐 그런 사람으로 오늘 하루 방송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편집하시는 그게 뭐야님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하고 지금 처음 새 집에서 지금 녹음을 이야. 하고 있는데. 집이 너무 방음 좋아, 너무 괜찮나요, 좋아. 방음? 이야, 음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제가 그 전에 살던 집은 제가 정말로 새 집에 들어갔던 거였고, 지금 이사한 집은 좀 오래된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와서 이제 보니까 에어컨도 조금 오래돼서 소리도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우 에어컨인가요? 대우? 요 금성 골드스타. 에어컨은 금성이지. 골드스타. 네네네. 이야,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거네요. 소리를 좀 안 나는 모드로 바꾸려고 했더니 그 모드가 없네요. 지금 집에 있는 에어컨은. 그 전에 살던 집에서는 에어컨을 이렇게 그 조용한 모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녹음을 했었는데 지금 하니까 그 모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제가 껐습니다. 이거 너무 아이고. 잡음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땀 뻘뻘 흘리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민해지시기 직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예민해질 것 같네요. 네네. 자, 그래서 두 분은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갑자기 이런 거 왜 묻죠? 사생활 아닌가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동의 부탁드립니다. 예, 동의서에 그렇죠, 체크해 그렇죠. 주시고요. 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네, 바로 수긍해 주셔서 이모티콘 엄지척 넣어드렸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박전래님하고 술 한잔 한 적이 있었는데 두 분이 우리요? 두 분이 그런 사이인가요? 박전래님이 소확행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술 먹다가 갑자기 소확행이 뭔 줄 아냐. 그래서 저는 또 전혀 새로 듣는 말처럼 뭐지? 하고 있었다가 소주가 확실히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그날 처음 듣는 그 얘기였어요. 방송에서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방송을 들으니까 거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분명히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었다라는 그래서 그때도 저희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소확행이 무엇의 줄임말인 줄 아냐.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제 되게 새로운 것처럼 하고 막 되게 깔깔하게 웃었었는데 그 얘기가 방송에 나오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정말 방송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녹음 버튼을 끄는 순간 바로 전생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마지막에 이렇게 인중을 이렇게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내 삶이 다 이제 잊게 되는 와. 순간이라는 그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그게 그런 게 있었는데 녹음 버튼은 곧 저의 인중을 찍는 순간과 같은 레드선. 네, 정말 완전 잊어버리는. 오. 내가 아니면 집중을 많이 안 하는 건지. 원래 사실 모든 일에 좀 집중 안 하시는 편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집중하는 것만큼 필요한 일이 없어서 좀 예민하셔서. 근데 제가 똥을 싸러 갈 때 굉장히 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을 처리하거든요. 그 외에는 제가 그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걸 또 알게 됐네. 아니 그리고 제 사촌 동생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이제 큰 볼일을 보러 갈 때마다 항상 만화책을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독립을 해갖고 사는 집에 가봤더니 화장실에는 정말 만화책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 위에. 그래서 근데 저는 아직도 정말 의문인 것이 볼일 볼 때 책을 읽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직도 되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하면서 뭐 보고 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건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그 책을 왜 굳이 화장실에서 보고 있나? 아니면 이렇게 여유롭게 볼일 보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아무튼 글쎄, 저 사실 그건 그러니까 이해를 시간이 긴 분이네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비싼 똥 싸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아직도 의문인 게 똥 마려워서 들어갔는데 똥을 좀 이따가 똥 싸시는 건지. 우리 오늘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기승똥결.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뭐 하면서 뭐 볼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말을 흐리시길래 뭐 더 이상 말하고 싶진 않으신가 보다라고 해서 더 이상 캐묻진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한 뭐 화장실이 되게 부분 좋은가 중에 한 보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나 보죠. 화장실 그렇게 깨끗하고 뭔가 쾌적한 아니 느낌이 뭔가 드시는 이렇게 건지. 그 책을 놔둘 만한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이 제일 적당했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책들을 이렇게, 두기 좋은 이렇게 건가? 제가 이사를 해서 직접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 어디다 뭘 두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분은 책은 만화책은 화장실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제가 꼬치꼬치 캐물어보진 못해서 좀 아직까지 답답함이 있는데 이분들도 모르시는군요. 네, 저희는 뭐 화장실뿐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네. 네, 기승똥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대구의 똥 이야기를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대구 혹시 오시면은 유명한 닭의 이렇게 뒷부분 을 지칭하는 닭똥집 거리가 있습니다. 그 그쵸. 특수 부위의 안주가 대구에서 출발했어요. 아, 그래요? 전국에서 뭐 막창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 부위를 대구 사람들이 참 많이 먹었는데 특히 닭똥집을 먹기 시작한 게 대구여서 대구에는 심지어 닭똥집 골목조차 있습니다. 그건 알았는데 그게 시작이 거긴지는 몰랐어요. 대구였어요. 그래서 한 50년쯤 됐겠죠. 한 1970년대 그 처음으로 시작한 그 집이 지금도 있고요. 닭똥집 골목에 제일 안쪽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에 이렇게 살고 계시던 예전에는 이제 다 푸세식이었을 테니까 이렇게 실제로 손님이나 또는 가정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뒤처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똥찌개를 지고 다니시면서 양쪽에다 가득 그 무거운 것을 두레박처럼 올려서는 그걸 이제 들고 막 그 똥을 버려야 하는 곳으로 직접 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분은 막 바짓단에도 아무래도 막 똥이 묻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직접 하셨던 거예요. 뭐 다른 방법도 없이. 그래서 이제 대구에 윤모 영감님이 계셨어요. 혹시 자손이 살아계실까봐.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되게 나름대로 그 일을 좀 소신 있게 오랫동안 하신 거죠. 남들은 다 냄새나고 막 천한 일이라서 하기 싫었을 수 있는데 이분은 그 험한 일을 하신 거죠. 가장 심한 3D 업종이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자꾸만 우리 근처에 버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 밭이나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으면은 다들 우리 집에 거름하게 달라고 할 테지만 대구가 점점 발전하면서 점점 그런 밭이 없어졌는 거죠. 예를 들면 대구에 동촌 유원지 이런 데도 전부 다 막 미나리 깡이고 이랬는데 점차 없어지면서 아무도 그 똥을 갖고 오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제 시절이 금세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지? 내가 이 똥을 어디다 버리지라고 하다가 하는 수 없이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평화시장 뒤쪽에 닭똥집 골목 뒤쪽에 본인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똥을 버리면 되니까 내 땅이니까. 내 밭에 내가 똥을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재테크가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모르셨겠죠. 거기 이제 대규모 시장이 들어서고 막 번화한 곳이 될 줄 모른 채로 이제 땅을 사서 거기다 이제 자기 그 두엄 밭으로 거름 밭으로 이제 계속 쓰셨어요. 그래서 막 냄새가 나고 하지만 약간 후미진 곳이어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똥장군처럼 똥을 지고 다니는 분이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너무 돈을 아끼셨대요. 그래서 시장통에서 자기도 그 돈을 벌어서 뭐 막걸리라도 한 잔 사 드시고 국밥도 한 그릇 사 드시면 될 텐데 주로 남들이 먹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좀 많이 못 잊는 거죠. 좀 측은해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하루 한 끼라도 좀 제대로 먹지. 저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돈은 꽤 벌 수 있는 일인데 왜 저럴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탁주 같은 걸 드시다가 윤영감 한 잔 하라고 하면서 줄 정도로 좀 많이 안쓰러웠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그 차곡차곡 그 사놓은 그 땅이 이제 나중에는 뭐 개발이 됐겠죠. 이 지게를 지던 분이 이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특성상 자기를 위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알뜰하게 본인은 막 양말도 하나 제대로 사지 못하고 하셨던 것이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그 모든 지분이 넘어갔겠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사놓은 그 땅의 자리에 한 3번 정도의 사업을 해요. 뭐 양어장이랄까
또는 찜질방 처음 나올 때 뭐 그런 사업들을 하셨는데 연거푸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윤영감 아들이라 그러면 이제 다 알 정도로 뭐 저 땅에 뭐가 들어서는지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똥더미가 있던 곳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들어서니까. 근데 좀 뭐랄까 자기가 번 돈이 아니어서 그런지 다 일일이 망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이제 그 며느리 되는 사람이 이 남자가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돈 다 날릴 것 같으니까 결국 이제 이혼하고 자기 돈 챙겨서 떠나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서글픈 이야기로 끝이 나는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인근의 윤영감님 이야기인데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좀 생각나는 서글픈 어르신 이야기이자 한때 그렇게 똥을 누가 날르시기도 했구나. 네, 그런 대구의 옛 이야기였습니다. 통편집 되나요? 근데 마지막이 너무 전래동화 같네요. 그 이 얘기를 왜 한 거지?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바로 오늘의 전래동화였습니다. 아 근데 누군가가 정말 험한 일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그리고 또 적당히 운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벌었을 건데, 참 자식이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제로로 만들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정말. 그 부모님이 고생한 것에 비해서 자식들은 좀 편하게 자라면은 그 돈을 아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그 돈이 없어서 그렇겠지. 우리 같으면 그런 돈 있으면 그냥 소소한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이상해 사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뭔가 직장 생활을 해서 조직 생활을 굉장히 잘 하면은 그래도 사업을 해서 될까 말까인데 나 직장 생활 안 맞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을 하더라도 어쨌든 다 가불관계가 그 안에 있고 내가 뭐 사장이라고 거래처가 해서 있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그 돈 쓰면서 살면 돼요 그냥. 근데 내가 사업을 하고 뭔가 돈을 벌겠다라고 뛰어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한테는 고개 숙여야 되고, 설사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건데, 굳이 그걸 하겠다고 뛰어들었으면서 막 또 그런 건 하기 싫어서 다 말아먹고. 나는 좀 신기한 것 같아 그게. 특히 가족 돈으로 하는 경우에 참 아까운 줄 모르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흔히들 뭐 로또 되면 뭐 하고 싶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젊었으니까 사실 그런 얘기에 좀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뭐 할래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랬어요. 난 그 돈으로는 뭐 집 사고 뭐 통장에 넣어놓고 취미로 직장 생활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지. 그리고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내가 이 월급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취미처럼 난 어차피 먹고 살 돈 충분히 있고 어차피 시간 남으니까 뭐 취미로 일해야지, 이렇게 그런 삶은 되게 멋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취미로 그거 왜 딴 거 하지? 취미생활 딴 거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또 어렸으니까 그런 사람도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내가 만약에 뭔가 그렇게 로또든 뭐든 해서 이렇게 되게 뭐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생겼다고 하면 나는 굳이 머리 아프게 사업 안 할 것 같은데. 각자의 그런 욕망이 다르니까. 사실 그만큼 그렇죠. 돈을 안 가져봤으니까 그럴 모르는 수도 거고. 있죠. 지난주에 외절애님과 그렇게 소확행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크기의 카페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같이 갔었어요. 막 바다가 보이는 곳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이 일대에서 가장 크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카페에 갔는데, 가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더니 막 뭐 식당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버신 분이 좀 식당 주인, 이 말은 왠지 좀 자기한테 싫어서 좀 지긋지긋해서 카페 사장 이러면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엄청난 한 3층 규모의, 그 다음에 주차 요원이 따로 있는 그런 정도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그런 카페를 차리셨더라고요.
가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우리가 가서 이분 이제 1년 이상 이걸 못 하실 것 같다. 어떡하노. 그냥 식당을 하셨으면 정말 손맛으로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좋은 걸 한꺼번에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진본이 아니겠지만 뭐 클림트 작품과 고흐 작품과 모딜리아니 작품과 수많은 수집한 돌들과 수많은 화분이 한 자리에 한 벽에 있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저거는 또 왜 여기 있고 저거는 또 왜 여기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조화롭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페에서 나오면서 너무 슬픈 어떤 전래동화를 읽은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슬프냐. 그 카페를 갔다 오고 나면 보통 좀 이렇게 기분도 전환이 되고 한데 굉장히 찝찝한 느낌을 안고 왔었던. 특히 바다가 이렇게 보이고 이런 카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한숨을 쉬었는지. 이 주인 아저씨 어떡하냐. 카페 갔다가 되게 우울했던 경험이 있네요. 그 전날 또 소확행하고 기분 좋았는데. 제가 소확행한 장면을 외제르님이 영상을 찍었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주시는 걸 보니 금전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소금 좀 사놔야 될 것 같아요. 솔리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다들 보고 있나요? 그 영상? 무조건 사진 하나를 찍고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하. 상대방 사진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망가지는 아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저래님의 잠자는 사진 진짜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하시는군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내가 자려면 일단 찍고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몰랐습니다. 많이 배우셔야겠네. 이야,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거의 암호화폐처럼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 상대방이 이제 내가 영상 하나 찍었다, 사진 하나 찍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건 몰랐지 이러면서 하나를 추측을 딱 하면 되는 거죠. 저 지금 시작하면 늦겠죠. 이 지금 캡처라도 할까요?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얘기할 때가 진짜 늦었긴 했는데. 네, 전 안 하는 것보다 늦었어요. 나아요. 많이 늦었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그렇죠. 이런 말이 있죠. 옛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또 팁 하나 드렸네요. 내가 망가질 것 같다 싶을 때는 상대방이 망가진 사진 먼저 찍고 망가지면 된다. 이제 술 마실 때 뭐 숙취 소재 이런 거 필요 없네요. 사진 찰칵. 상관없어. 숙취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단지 이제 남의 망가진 사진을 먼저 찍고 망가지면 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누울 자리 보고 이불 펴놓고는 또 찍고. 사진 하나 찍고. 그렇죠. 네. 요런 이제 생활의 팁 하나 드리면서 이제 저희 또 오늘 본격적인 방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아까 닭똥집 골목 이야기를 했는데 닭이 등장인물로 나오고요. 사실 더 큰 주인공은 돼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수탉과 돼지라는 작품입니다. 나 이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작품은 사실은 돼지가 잘생겼었고 수탉이 꼬리만 좀 돋보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의 외모가 확 달라지는지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재밌다. 네, 수탉과 돼지라는 작품이고요. 사실은 닭과 돼지가 하늘나라에 사는 아주 신성한 동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하늘 높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높이 저 높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지내고 있는 와중에 놀라운 점은 이 닭은 조금 귀엽고 꼬리가 좀 클 뿐 이렇게 민머리였어요. 머리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경우에는 콧날이 유독 잘생겼어요. 어떤 동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코가 오똑하니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돼지 코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엄청 잘생긴 이 콧날 오똑선 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민머리 닭, 이렇게 이제 둘이 지내고 있었죠. 둘이 이렇게 해맑게 지내는데 특히 이 돼지는 너무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나 어떻게 이렇게 코가 오똑할까? 진짜 정말 자기에게
반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울을 보고 난 진짜 내 콧날은 진짜 어떻게 이렇지? 하면서 이제 늘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일은 일어나자마자 오늘 더 잘생겨 보여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감탄하고 자기에게 반하고 자기에게 매력을 느끼고 자기를 흠모하고 자기를 동경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매일매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좀 자신감을 갖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 친구가 좀 자꾸 비교를 하고 싶은 거죠. 나만큼 코가 잘생긴 애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른 동물들과 자꾸 비교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로 유명한 코끼리 가서는 너 정말 안 됐다. 너 코 진짜 길고 쓸데없겠다. 너 어떡해. 내 코 정말 딱 적당하지 하니까 코끼리가 나는 그래도 코를 손으로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네 말을 들으니 너무 슬퍼 하면서 그래 넌 딱 적당하고 좋겠다. 나 약간 불편하고 무겁기도 해. 근데 나 정말 너 보면 너무 안쓰럽고 나 정말 내 콧날 널 보면 내가 더 돋보이는 것 같잖아. 막 이랬어요. 그래서 코끼리 그래 부럽고 슬퍼 해서 이제 또 하나 울리고 근데 이제 또 코가 납작한 애를 찾아가요. 곰 너는 정말 코 뭐 이따가 망한 거냐 어떻게 그러냐 정말 안타깝다. 너 덩치가 큰 애가 어떻게 코가 그러냐 라고 하면서 내 콧날 좀 봐. 너처럼 뭉툭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 날카로운 콧날. 이게 자존심이지. 나 콧대 높단 말 알지. 바로 나야. 나 정말 미치겠다 하면서 너 특히 개구리 너 어떻게 콧구멍밖에 없냐. 코가 없나. 나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정말. 내가 정말 너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잖아. 이 콧날. 너 정말 일단 오늘 시간 다 돼서 또 가봐야겠다. 하나님 부르시네 하고 이제 하늘님께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고 이제 갔더니 하늘님께서 얘들아 내가 정말 저 인간 세상 아끼는 거 알지? 봤더니 얘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아직 좀 걔네들이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너희들이 이제 파견 차출되었다. 돼지 그리고 닭 너네 이제 인간 세상을 출동해라. 나머지 애들은 아직까지 좀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고 너희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좀 가라 해서 그래요? 왜요? 했더니 막 맨날 농사 짓고 하는데 좀 힘만 들고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농사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너희가 좀 가야겠다라고 해서 진짜 가기 싫은데 하면서 이제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닭이 생각했어요.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뭘 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했죠. 그래서 진짜 이 하늘님의 말씀대로 가서 인간 세상에 도움을 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돼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 아직 자랑도 덜 했고, 나 내 콧대 이렇게 높은데 왜 저 따위 인간 세상에 가야 돼? 정말 짜증나면서 너무 싫었어요. 나 지금 그냥 거울만 보고 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와중에 닭은 생각했죠. 사람들이 푹 자고도 아침에 불안해서 깨지 않고 푹 자고 있으면은 내가 소리를 내었을 때 게임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자명종 같은 역할을 해드려야겠다. 사람들이 지금 아침인가?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내 소리를 듣고 깨면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 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매일매일 가장 일정한 시각에 지금 해 떴어요 라고 이제 닭이 외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편리하다. 농사 지으러 나갈 때가 지금 해가 떴나 안 떴나 생각할 필요 없이 저 녀석이 울 때 나가면 되네. 너무 좋다. 정말 감사해 하면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푹 짰더니 너무 좋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거기 위해서 돼지는 나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푹 짜야지 하면서 계속 있었어요. 인간 세상에서 내가 특별히 할 일은 없는 것 같고 닭이 또 저만큼 일을 했으니까 잠이나 자야겠다. 또 하늘나라랑 달리 여기 특별히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네. 하나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여기 위험해. 보니까 하늘나라와 달리 너무 여기 미개하고 특히 논밭이나 이런 길거리에 돌뿌리가 너무 많다. 내가 돌뿌리 넘어져서 내 코가 팍 박으면 내 코 파랗게 멍들면 어떡하지? 큰일 나지. 나 절대 안 되니까 나 아무래도 가만히 있어야겠어. 피곤해. 빨리 자야겠다. 나 너무 예민해져서 자야겠다. 막 생각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풀도 많다. 이거 정원사가 없나? 풀이 이렇게 많아. 근데 또 풀에 코 베이면 어떡해. 내 코 너무 소중해서 절대 안 되지. 내 코는 그러던 찰나 이제 하늘님이 화가 나신 거죠. 이 녀석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봤는데 저 녀석 저거 안 되겠네. 일단 야 전부 올라와 해서 이제 둘을 불렀습니다. 닭 너 뭐 했는지 말해봐. 사실 다 봤지만
네 입으로 말해봐 했더니 저는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침에 목청 높여서 이렇게 자명종처럼 울어줬더니 온 식구들이 편하게 일어나서 마을 사람들이 가뿐하게 들에 일을 하러 나갔어요. 저 매일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거는 그렇게 잘하는 거 없지만 그건 제가 성실하게 했습니다 했더니 네 녀석 내가 다 봤다. 엄지척 딴 말 하지 않고 좋아 하면서 대답하시지 않고 댓글 다시지 않고 답장하시지 않고 그냥 이제 엄지척만 딱 해주셨어요. 너무 기분 좋았죠. 닭은 나에게 엄지척 눌러주셨네.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너 최고의 벼슬을 내리겠다. 우와! 너에게 닭벼슬 주겠다. 벼슬. 너 지금까지 머리 좀 없어서 허전했지. 가발 사고 이래 허전했지. 이제 너에게 닭벼슬을 주겠다. 너 최고의 벼슬을 치웠어. 최고. 좋아. 내가 너 숱하게 너 공로는 잊지 않겠어. 엄지척 계속했죠. 그러니까 저 정말 외모가 완성된 것 같아요. 역시 머리가 없으면 안 되는군요. 머리는 최고의 정말 중요한 것이군요. 하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내 이놈 드디어 네 차례다 하면서 말을 해보아라 했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저는 뭔가 인간 세상에서 할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둘러보기도 했는데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제 코가 다치면 안 돼서 이렇게 봤더니 조금 뭐 넘어지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살기에 조금 제가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 했는데 이제 완전히 화나신 거죠. 무어라. 너 정말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 코 잘생긴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여기서 이제 자랑하고 지냈는데 거기 갔더니 인간들 세상에 조금 돌도 많고 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했더니 임금님 이제 진정으로 화나셨어요. 넌 정말 네 코밖에 모르는구나. 인중이라도 눌러서 너 완전 모든 것을 잊게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리 와 하면서 인중을 누르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와! 하는데 완전 꾹 누르신 거죠. 갑자기 코가 완전히 눌려서 아이고. 몸처럼 납작해지고 개구리처럼 콧구멍만 보이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돼지가 놀리던 그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막 돼지가 너무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거울을 치워버리고 내 얼굴이 이렇게 생긴 이상 나는 앞으로 또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아 하면서 그 뒤로 돼지는 먹이를 먹을 때마다 고개를 들고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또 알겠지만 하느님은 너무 나쁘시네요. 그래요? 일만 시키고 벌 주고. 아니 그리고 내려 보낼 때도 아무런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미션을 주고 그 얘기 맞는 걸 시켜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야 가서 너가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라고 막 시킨 것도 이상해요. 이게 불러서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데 너가 가질 수 있겠니?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하니 맘대로 골라서 야 너 가. 이것도 이상해. 이것도 이상한데 심지어는 가서 뭐 할지도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하느님 봤을 때 직장생활 안 해봤어요 지금. 안 해봤어. 그냥 물려받은 거 하는 것 같아 지금. 맞지. 한웅한테 받은 거잖아요 당군이. 아닌데? 하느님한테 그렇죠. 받았나 환웅이?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사회생활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가서 해 이런 거잖아요. 아니 얘 교육도 해주고 좀 이렇게 트레이닝도 좀 시켜주고 한 다음에 일을 줘야지. 그렇죠. 그냥 지금 CS 교육도 전에 안 돼 있고. 그냥 하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좀 아무리 하느님이라도 잘못했다. 이거는 밑에서 이제 욕먹을 만하다 이거는. 근데 또 가가지고 또 째깍째깍 지 할 일 한 애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또 물론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오늘날에 비춰보면 닭이 아침에만 울지 않거든요. 아하. 닭이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울어. 그래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어. 아하.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아침이 맞나 대낮에도 울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맞아. 그리고 심지어 싱가포르에는 닭이 막 날아다닌다면서요. 그럼요. 닭이 날아다니고 막 닭이 진짜 막 나무에 올라가서 제가 그래서 야 닭이 날아서 나무에 나무까지 앉았어. 닭이 야 닭도 나는 거였어. 막 이랬더니 내 친구가 어디까지 날았냐. 그래서 자기는 2층까지 날아 올라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새들이 한숨을 쉬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숨 쉬는 새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숨 쉬는 새? 뭐죠? 버드라고.
그래서 이제 닭들이 막 이렇게 막 원래 닭은 날면 안 되는데 자기 그 영역까지 막 침범하고 하니까 이제 새들이 버드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고 한다고. 이거는 지어낸 거예요? 원래 이거 아재 개그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아지매 개그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자기 영역을 침범 당하고 이러면 새들이 싫어한단 말이지.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너무 시끄럽고, 사실 저도 조금 물론 닭소리를 막 그렇게 많이 듣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좀 시끄럽다 이런 생각이 진짜 간혹가다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거는 하느님께서 닭과 돼지의 말을 들었었던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음. 맞아요.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야지. 그러니까 수탉이처럼 뭐 국민만 보고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었어야 되는데, 그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주변도 없고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에게 또 피해 줄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쭈삣쭈삣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크게 뭐 불편함도 없고 자기는 자기 혼자 찌그러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탉과 돼지 중에 어떤 동물에게 더 표를 주고 싶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것도 다 이제 투표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렇다면 혹시 하늘님께서 닭과 돼지를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좀 이 세상을 다스려라. 너네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근데 그거는 책에 나와 있을 순서대로 거 아니에요. 한번- 뭐 하라고 내려보냈는지는 그게 다 이렇게 단어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아니,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행간을 이게 안 나와 보면은. 있어가지고. 그렇죠. 지운 것 같은데. 알겠네요. 닭 너도 해볼래 한번 한 거죠. 이 세상을 한번 그래서 지배해봐라. 이제, 이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얘가 가서 아침에 울었잖아요. 근데 내가 장담하건데 아침에만 운 거 아니야. 시도 때도 없이 울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언론 맞아. 거죠. 띄워주려고. 닭을 띄워주려고. 아, 빛난다면서 막 100개의 형광등을 켠 것 같다. 막 이랬군요. 실제로 열심히 한 게 그렇죠. 아니라. 빨간 옷 입고 다니고 뭐 잘 어울린다 하면서 막 아하. 또 까치발도 하고 이렇게 닭이 또 이제 가끔 까치발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엄지척 아니고 사실 꽃게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래서 이제 좀 띄워준 거죠.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불리하면 우주의 기운이 느껴진다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띄워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찾아낸 거죠. 아닐 수 있다, 이거는 언론 플레이 같다. 그럼 이제 돼지의 경우는 아무리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맨날 쳐자고 그죠. 막 이렇게 돼지는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잖아, 그래서. 그럼 난데? 돼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제 코가 결국에는, 코가 망가지긴 했죠. 아, 혹시 밤에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코가 술주정뱅이처럼 된 것이 아닌가? 근데 나는 이것도 좀 그래. 하느님이 닭을 이제 어쨌든 치아를 하려고 했잖아요. 이게 뭔가 네. 그 본인을 치아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외모를 꾸며주는 거였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 뭔가 누군가의 어떤 능력치를 그러니까 잘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방법으로 외모를 꾸며준다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다시 이제 동화로 돌아가면 동화를 읽는 아이들 입장에서 외모가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너무 크다. 아이들에게 어떤 그 외모에 대한 환상이나 아니면 외모는 진짜 중요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동화는 조금 이 동화가 위험하지 않나? 거의 시작점이네. 생각이 우리가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만든 동화. 그리고 이제 이 돼지한테도 벌을 줄 때 코를 눌러버려가지고 못생기게 그쵸. 만드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제가 그 부분까지 읽을 때만 해도 왜냐면 돼지는 본인의 외모에 대해 되게 자신감 있어 하면서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을 주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너 외모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말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걸로 인해서 이 돼지는 그냥 단순히 자기의 뭐 코를 뺏긴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늘도 올려다보지 못할,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건 너무 과한 벌을 내린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느님이 아무런 미션도 주지 않은 채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벌치고는 너무 큰 벌을 내린 거죠, 그렇게. 그러면 사실 또 궁금한 게 뭐냐면 돼지가 우리한테 어떤 건 사실 돼지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건 사실 고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입장에서는 뭐- 돼지가 뭘 하기를 바랬던 건가 싶기도 하네. 그쵸. 그것도 되게 이상해요. 뭐 밭을 갈기를 바랬던 건가? 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알려줬어야죠. 뭘 해라 라고 했어야지. 그냥 내려 보내놓고 너 아무것도 안 했잖아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그냥 애초부터 하느님은 돼지를 벌 주려고 만들어 놓은 함정이 아닌가 약간 이거는. 처음부터 돼지 그리고 뭐 그 밑에 내려가고 싶어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예를 들면 정말 그 밑에 있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다면은 인간들이 필요로 하는 걸로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았어야 됐고, 그리고 거기에 알맞는 동물들이라든 알맞는 것들을 내려보냈어야 되는 거네. 그러고 보니까.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말 모든 초점이 돼지한테 맞춰져 있는. 일단 하느님이 사업을 안 해보셔가지고. 아니 일단 하느님이 돼지가 코가 잘생긴 걸 질투했던 게 아닐까요? 그거밖에 답이 그 없는 코를 거지. 망가뜨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건덕지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그리고 평소 내려보내서. 닭은 뭔가 임무를 줬을 때 뭐 알아서 좀 하는 스타일이고 뭐라도 찾아서 좀 하는 스타일이었어. 그래서 걔를 일단 내려보냈던 거고, 그리고 걔는 뭐 딱히 그리고 뭐 그걸 통해서 뭔가 얻기를 바랬던 것도 아니었었던 것 같고, 닭 같은 게 예를 들면 차라리 그 전부터 나는 머리가 너무 없는데 머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라도 그렇게 바랬던 장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닭은 어딜 가나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아니 닭은 그냥 원래 좀 시끄러운 애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그냥 내려보내면 뭐라도 갖다 붙이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아침부터 계속 시끄러운 애였는데 아침에도 울었으니까 아침에 사람들 깨워줬다. 뭐 이렇게 뭐든 연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낮에도 우는데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별로 이제 신경 몰랐군요. 안 쓰고 시끄러운 일하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닭은 깨 있는 동안에 자기 그냥 울고 싶으면 계속 울었던 애였던 거예요. 눈 뜨자마자 울고 또 뭐 그리고 이제 나무 위에 그렇죠. 올라가고. 그랬는데 왜냐면 그 싱가포르 애들이 이제 낮에 계속 울거든요, 걔네가 돌아다니면. 그랬던 애를 그냥 뭐라도 그냥 이어붙여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고, 돼지가 뭘 했어도 결국에는 이 함정에 빠져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면은 하늘님의 정말 깊은 뜻은 사람들에게 먹히기를 바랬던 건 아닐까. 그럼 너무 나쁘죠. 그건 진짜 너무 나쁘지. 내가 아까 처음에 심지어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돼지랑 닭을 내려보낼 때 뭘 해야 된다고, 얘네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때 아까 박잘래님이 보여줬던 그림에 닭이 달걀이 들고 있는 그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닭이 자식을 낳아서 사람들한테 주라는 얘기인가?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랐으면 진짜 너무 하느님 진짜 나쁜 사람이지. 아니 근데 그건 걱정할 거 없어. 무정란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식이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이거 진짜 나도 이거 한 번도 그 전까지 생각 안 해봤다가 누가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순간 깨달았던 게 있었는데,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근데 그 알이 그 껍질이 칼슘? 뭐 아무튼 그런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닭이 자기 몸에서 만들어서 내놓는 거잖아요. 이게 유정란이거나 상관없이 닭한테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그렇죠. 그것도 매일. 그러니까 매일 그만큼의 우리가 그 몸에서 뭔가 그 딱딱한 어떤 물질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걸 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유정란이 필요 없으니까 무정란을 만들어서 내놓는 거지만, 그렇지만 닭은 항상 그렇게 만들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자체가 사실 그렇게 우리가 뭐 자식은 아니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달걀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생각을 그 얘기 듣고 내가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인간이 지금 이제 닭을 아주 좁은 데 가둬서 맨날 알을 그쵸. 받아서 인간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 애한테는 자식인데 사실 하느님보다 더 맞죠. 잔인한 게 인간이네요. 그건 맞죠. 그것도 꼼짝도 못하게 가둬놓고는 그러니까 밤새도록 불을 켜서 계속
낳게 만드는 음.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너무 슬프네요. 음. 그리고 우리는 또 아침마다 맛있다고 먹고 있고. 그쵸. 또 특히 또 달걀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삼아 닭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우리 이 기회를 맞이해서 이제 계란말이는 먹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죠. 계란말이는 더 이상 조금- 먹지 않겠다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원래 안 드셨던 거죠, 계란말이. 네, 제가 계란 요리 중에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 저는 계란찜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계란말이는 뭐 앞으로도 쭉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계란말이를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되게 뿌듯해하고 계란말이를 계란말이를 제일 만들면 잘 만드는 돼지 한 마리가 있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 그 계란말이에 대한 그 풀네임이 뭐죠? 있더라고요. 술 먹으면 계란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보인 것이다. 버드 뭐든. 그렇군요. 제가 오늘 계란을 사왔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계란을 사왔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사한 곳이,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싱가포르에 이제 이런 국민 아파트 근처에는 옛날 약간 조그마한 시장 같은 게 서요. 매일 서는 건데, 거기 가면 진짜 좀 장 보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게, 뭐, 과일도 팔고, 뭐, 달걀도 팔고, 고기, 생선 뭐 이런 걸 내다 놓고 파는 그런 곳인데, 제가 오늘 이제 나갔어요. 동네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란을 사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사오면은 그 플라스틱 투명한 재질의 이제 달걀이 들어있는 그 한 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기 동네 그 시장에 가면 그냥 계란을 막 쌓아놓고 개수를 원하는 대로 줘요. 뭐 10개 얼마 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들고 오면서 이걸 뭐 어떻게 담아주지?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종이 모양의 달걀을 담은 판이라고 하죠. 계란판. 계란판. 그거를 이렇게 앞뒤로 해서 감싸서 주더라고요. 달걀 10개를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오면서 내가 바로 집 앞이라서 이거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괜히 쓰레기만 나오는데, 그러고는 이제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몇 가지를 더 사가지고 장을 봐서는 집에 오다가 문 열다가 뭐 하나를 떨어뜨린 거예요, 비닐봉지를. 근데 순간 내가 뭐 샀는지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떨어진 게 뭐지? 하면서 봤더니 달걀이었어. 그래서 에헤이. 근데 그 종이 그게 쌓여 있어서 하나도 안 깨졌어요. 오. 옛날에 그거 했잖아. 우리 왜 달걀 위에서 떨어뜨려서 안 깨지는 네네. 거 해가지고 대회하고 말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되게 높은 데서 떨어뜨리니까 네? 그런 건데, 물론 이건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거였으니까 뭐 그렇게 막 아주 위에서 떨어진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아무튼 달걀은 솔직히 조금만 데서 떨어져도 이게 깨지게 돼 있잖아. 그쵸.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종이 감싼 것 때문에 안 깨져가지고, 내가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받아올 때 저렇게까지 꽁꽁 안 싸매주셔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와서 이렇게 싸서 내가 안 깼구나. 하마터면.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님께 감사하며 어. 또 가야겠다. 계란판의 중요성.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란이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뭐 10개씩 파는 것 같아요. 10개씩이나 뭐 아니면 더 기본이 10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10개 가격이 써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한번 사봐야겠네. 네. 동화 얘기는 끝났나요? 아니 근데 그 돼지는 왜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심취했을까? 외모 외에는, 코 외에는 특별히 자기에게 뭐 이렇게 좀 내세울 게 없었을까? 그쵸. 이게 우리가 왜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소원이 뭐야? 예를 들면 이렇게 물으면 그 소원이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소원을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너무너무 간절한 하나가 있으면 그게 딱 생각이 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를 얘기해 보라 그러면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 어느 것도 대단히 간절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마찬가지로 뭔가 너가 너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돼지는 지금 코였던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너무 그렇죠. 좋았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까지 자기 마음에 들었던 본인의 모습이 없었던
없었던 거죠. 아, 전반적으로 가진 게 많으면은 특별히 외모에 그쵸. 집착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야, 너에 대해서 좋은 게 뭐야? 라고 누가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뭐 그런 질문 하실 분이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으면 고민하지 않겠어요? 나는 뭐 나 이런 것도 좋고 이런 것도 좋은데 뭘 하나를 얘기하라고 뭘 얘기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 아마 돼지는 바로 얘기했겠죠.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것만 너무 좋았으니까. 나머지는 본인이 가진 것 중에 내세우고 싶은 게 없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됐죠. 아, 그래서 돼지가 계속해서 자기를 내 코 봤나, 코 봤나, 코 봤나, 이렇게 코바나. 얘기했다고 하는. 아하. 근데 거기서 그치면 또 다행인데, 좀 컴플렉스가 많고, 코만 그나마 내세울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딴 거 없고 돈만 많은 사람이 그렇죠. 계속 돈으로 자랑을 하듯이, 그래서 자꾸만 코로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좀 무시했군요. 마치 돈만 많은 사람이 넌 돈도 없네,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다른 걸로는 뭔가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계속 코만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게 뭐가 됐건 어떤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코에만 막 얽매였던 그 돼지도 되게 안타깝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돈, 뭐 직장, 학벌, 막 그런 특정한 어떤 것에 아마 또 외모도 있겠죠. 나는 키가 크잖아. 뭐 아니면 뭐 예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또 동안 뭐 이런 거에 되게 매달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생각해보면 좀 안타깝죠. 그조차 안 되면 좀 명품에 더 매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브랜드를 보여줘야만 내가 돋보일 그렇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좀 더 낫지 않나. 근데 왜 슬프죠? 나은 것 같은데. 아, 이상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게. 옛날에 그거랑 비슷하네요. 지각할 바에 그냥 차라리 결석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있을 네. 바에 그냥 차라리 없는 그렇습니다. 게 낫다. 네, 조금 유익할 바에 굉장히 무익한 그 방송. 그렇죠. 제가 명품을 안 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명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없는 게 낫다. 아, 그리고 그게 사자마자 또 다음 유행이 바로 온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명품백은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를 못 사니까. 그래요? 하나만 살 바에는 그러면 안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명품백은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아, 또 명품백 몇 개를 소유하고 계신가 봐요, 외자래님은. 저 베트남에서 몇 개 있어가지고. 저번에 동대문에서도 사시던데. 그런 거 몇 개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다들 없으신가 봐요. 아, 네네네. 그런 거 좀 잘 보고 사셔야 돼요. 뭐 이렇게 또 어설픈 거 사시면 안 되니까 잘 보고. 일단 저희는 명품백 이전에 이제 스타벅스 가보는 게 또 목표고 그렇죠. 해서, 네, 이 신분 상승에 몇 그렇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뭐 스타벅스 할 생각은 애초에 없어요. 그냥 그 명품백 한 몇 개 가지고 있는 정도로 만족합니다. 아, 그리고 또 특히나 그 또 대구에 또 스타벅스 굉장히 또 유명한 데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돈 있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라더라고요. 거기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거기 가려면 이제 납작만두 좀 사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면, 돼지가 조금 연민이 되네요, 갑자기. 그쵸. 그리고 결국에는 그마저도 뺏겼잖아. 자기가 정말 하나만 그렇게 어떡해. 붙잡고 있던 사람이 그마저도 뺏겼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윤모 씨 아들이랑도 비슷하지 않나. 가진 게 사실 돈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물려준 돈밖에 없었던 건데 그거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엔 아무것도 안 남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샘터라고 하는 뭐 문예를 공모하는 그런 문예지가 있는데 되게 오래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거기 대상을 받은 분이 알고 보니 이렇게 전맹 시각 장애이신데 빛도 볼 수 없는 분이 이제 대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15살 때 안과에 갔더니 한 5년 정도밖에 시력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막 책만 읽고 하셔서 이제 지금 머릿속에 그 글들이 잔뜩 있으신 분인데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데 이분의 가장 놀라운 말은 나는 앞이 안 보이는 것 빼곤 다 가졌다.
근데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되어도 뭐 정말 손가락 하나만 잘못되어도 세상을 잃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와중에도 안마사로 또 돈을 버시고 우와, 근데 진짜 정말 멋지다. 막 모든 것을 안 가지셨을 것 같은데 우와. 심지어 같은 시각장애인 세 분이서 타이완, 대만에 여행도 다녀오시고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냥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다. 나머지 다 갖고 있어서 괜찮다고. 정말 절망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절망할 게 아니었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그 아마 공지영 씨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뭐 온몸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뭐 적당히 뭐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뭐 적당한 가정에서 잘 살아왔고 이런 사실은 어마어마한 행운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행운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행운을 가졌지라는 의문은 한 번도 가지지 않는다. 사실은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행운을 가지고 살았지라는 것이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행운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문은 한 번도 가지지 않으면서 맞아. 살면서 그냥 몇 번 겪게 되는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생겨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보면서 제가 막 약간 충격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더 좋은데 사람들이 네이클로버만 찾아다니는 것처럼 그쵸. 그런 것 같네요. 오늘 또 좋은 말 들었네. 와. 네, 외주례님 이제 이불 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우리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빨리 캡처. 우리는 그래서 구독자가 얼마 안 되지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방송을 들어주는 사람을 떠는 것에 그렇네요. 이렇게 녹음하는 게 어디인가. 감사하며 그렇게 되니까 뭔가 100만보다도 더 가득한 그런 느낌이 마음에 그렇죠. 드네요. 와, 정말. 100만보다 가득하진 않지만. 아니, 100만보다 더한 느낌으로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역시 진짜 명품백 가진 분답게. 우리가 정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주고 계시는 가르마 육무미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친구 한 명, 제대로 된 친구 한 명이 성공한 거라고 하는데 저희 정말 그러니까 정말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저희를 위해 항상 희생해 주시는 와 이제 친구라고 벌써 인정하시는군요. 이제 그럼 반말 가나요? 아니 근데 가르마 이모미님은 싫어할 수 있잖아. 난 네 친구 하기 싫은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먼저 이렇게 친근한 손길을 내밀면은 혹시 좋아하시지? 목민아 우리 목민이 듣고 있지? 아니 그리고 이 얘기를 했다가 저희가 아마 몇 번 제가 아마 잘랐을 건데 저희가 또 알 수 없지만 프랑스에서 매번 듣고 계시는 분 계시죠? 아직도 듣고 계시나요? 네, 그분이 지금도 계속 프랑스에서 물론 같은 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추측하기로는 같은 분이 아닐까라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듣고 계시는 그분이 늘 같은 분이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프랑스에서 아주 극소수의 그 청취자가 계속 퍼센테이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방송이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정말 몇 안 되는 청취자분이긴 한데 청취 숫자는 적진 않죠. 저희 기준에서는 적진 않은데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올리면 이렇게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정돼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가지 않고 계속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주고 근데 계신다는 아직까지 게. 그동안 프랑스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래서 더 이상 없나?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난 방송까지도 프랑스에서 듣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야.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보면 계속 좀 들쭉날쭉해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대부분이 이제 한국에서 듣고 계시고 다른 나라들은 뭐 이렇게 생겼다가 없었다가 하는데 프랑스는 늘 보통 있더라고 매번. 그래서 저희가 같은 분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만 하는 건데 듣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속 듣는 게 아닐까. 뭐 한 분이 될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꾸준히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니까 그게 몇 명이 되더라도 되게 감사하죠. 감사하고 세상 신기하고. 더 감사하네요, 오늘따라. 그죠? 그리고 사실 좀 믿어지지도 않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딱히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이렇게 꾸준히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니까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조금 듣는 분들이 그래도 한두 번은 좀 웃었으면 좋겠다. 방송을 듣는 동안에 그래도 한두 번은 좀 우리가 뭐 헛소리를 하고 뭐 뭘 하고 좀 이렇게 한두 번은 좀 재밌어서 한 방송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자 그러면 본인들의 가장 큰 자랑은 뭔가요? 전 아시는 것처럼 제 머리 스타일. 근데 오늘 머리 스타일 되게 괜찮으신 것 같은데 좀. 정말요? 갑자기. 뭔가 좀 이렇게 저 내일 머리 자르러 가려고 하는데요. 완전 그냥 바로 빡 덮어 쓴 느낌인데. 그래도 뭔가 이 옆이나 이런 게 좀 그래도 좀 차분한 정돈된 느낌이. 이거 지금 하늘님이 닭볕을 주신 겁니다. 뭐 했길래? 또 언론 플레이 했구만. 하루 종일 또 제가 떠들었더니 열심히 했다고 하시면서. 또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거 사진 보내고 말했구만. 그 정도는 해야죠 또. 아니 도서관 가서 화장실 가신 거 아니에요? 그 본인이 좋아하는 데 가면 또 화장실 그렇죠. 간다고.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에서 만화책 보다가 네. 그리고 또 SNS 내보내고 이렇게 했더니 또 닭볕을 주시네요. 그냥 뭔가 바로 빡 씌워집니다. 저는 딱히 없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백 몇 개 정도. 네네. From Vietnam. 저는 지금 저한테 귀한 게 있네요. 그거 보니까. 저 다음 주 아니 이번 주구나. 이번 주 목요일에 싱가포르랑 한국 축구를 해요. 싱가포르에서. 오. 그래서 표를 구해가지고 제가 이번 축구 보러 갑니다. 이야. 싱가포르 축구 경기를 보러 갑니다. 오. 저한테 있는 귀한 것입니다. 지금. 되게 부럽다. 야. 하나도 안 부러워 보이네요. 사실 저도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싱가포르를 한국에 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하니까 가보지 뭐.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직관을 하러 갑니다. 이야. 중계방송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방송을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싱가포르 되게 약체라서 아시아 쪽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나기 전에 마무리로 한마디씩 해보실까요? 네, 혹시 잊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인중을 누르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고 오늘 방송도 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잊고 다시 해야 할까요? 네. 외소리님은 늘 그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꼭 소확행이 무슨 뜻인지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네, 저는 왜 외저래님이 그게 뭐야 님 이름도 까먹고 자기 이름도 까먹고 하나 인중을 누르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잠자기 전에 누르고 잡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아시겠죠? 제가 자꾸 방송을 까먹는 이유도. 인중을 누르시는구나. 하늘님께서 이제 화가 나서 코를 누르려고 하다가 실수로 인중을 누르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 뒤에 또 다른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송 아이템에 대해서 올리면서 박절래님이 돼지 특집 방송 1탄이라고 올리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시리즈인가요? 네, 앞으로 우리가 한동안 또 돼지라는 동물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할 것인가, 이 친구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야 돼서 측은한 마음과 또 좀 연구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좀 시대 정신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돼지 특집 방송을 한동안 올여름 같이 만나뵐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돼지 코의 기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또 다른 돼지 특집 방송을 기대하면서 2주 뒤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